18년 차 한옥 도편수 전원진님의 수입은 얼마나 됐어요? 한옥은 뭐 못을 안 쓴다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는 예, 못을 예. 안 쓰지만 네. 지붕을 이제 구성하기 위한 처마, 처마. 처마 작업을 하고 지붕 작업을 할 때는 써야죠 인간적으로. 안 쓰면 날아갑니다. 코로나 거의 끝나가는데 좋아지시겠다 요즘. 사실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한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이 많이 필요한, 특히나 우리 문화재청 관련해서 문화재 수리도 많이 하는데 예산이 전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야 다음에 네. 고쳐 뭐 급하냐 뭐 그냥 냅둬라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한옥도 야 그냥 뭐 내년에 집시다 이럴 수도 있고 스님들도 절에 안 오니까 시주가 적을 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들어오죠. 스님들이 지금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안타깝죠. 절에도 항상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고정적으로 그렇죠. 나가는데 신도분들이 주머니가 이제 너무 얇아지니까 그치. 예, 부동산 경기도 지금 거의 바닥이죠. 주식시장 맞아. 이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지 못하니까 땅은 사놓고 집을 지으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지금 다 묶여있으니까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닭이 눈치 없게 계속 눈에. 저도 이제 한옥도 많이 봤고 한옥 호텔도 가봤는데 한옥 도편수라 그러니까 생소하더라고요. 한옥 도편수 한다 그러면 시선이나 대우는 좀 어때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한옥에서 도편수라는 직업은 잘 모르고요. 네. 목수, 한옥 목수라고 목수는 하면, 많이 들어봤지. 예, 한옥 목수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그래도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가다 현장, 그치. 예, 힘들고 땀 맞아. 흘리고 그런 모습에서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힘든, 그렇지만 이상적으로 보면 이 한옥이 지어진 이 아름다움에서 또 매력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직업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이제 시선은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너 공부 못하면은 저렇게 현장에서 일해야 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제일 짜증나. 나오잖아요. 드라마 보면 공부 안 하면 청소부 하시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요. 청소부도 공무원이야. 직업군들이 뭐 이제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럼 따로 구분짓기 직업에 없고. 귀천이 없는데. 예, 그리고 다들 뭐 학력군들도 높은 편이고 법대 나오신 분도 여기서 일을 하시고 계시고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도편수님은 예. 맨 땅에서 나무 갖다 놓고 척척척 진행되다가 완성하실 때까지 딱 보면은 진짜 뿌듯하겠다. 기분 좋죠. 그리고 또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여기 지금 완전 산골인데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닭만 우는데 이런 데서 일하시면은 도시에 막 공해에서 막 일하는 것보다는 좋을 수도 있겠어요. 민원이 안 들어서 좋고요. 그러니까 네, 맞아. 그리고 뭐 시끄럽다 뭘 할 네, 사람도 없잖아. 맞습니다. 또 여기 조용하니 공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오늘같이 날씨도 좋고 가면 힐링 그 자체입니다. 그냥 일하면서도 네. 하늘 한번 보고 경치 한번 보면은 힐링 되시겠어요. 좋죠. 그죠? 서울에서 네. 하면 아 거기 좀 시끄러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이러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맞아. 네. 뭐 죄송합니다. 뭐 또 눈치 봐야 되고. 요즘 막 AI, 인공지능, 챗 GPT 해가지고 무섭게 성장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맞습니다. 이 한옥 도편수의 미래 전망은 어때요, 직업적으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요즘 많이 그러니까. 발달하고 있고요. 뭐 3D 네. 프린터로 막 집 지니까. 사람들이 인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이제 돼가고 있어요. 한옥 같은 경우는 일단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첨단 기술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그러겠네요. 예, 왜냐면 기술과 디자인과 그리고 또 어떤 집에 대한 이 멋이 있어야 되고 그러네. 이 기계적으로 탁탁탁 이거를 만들어서 딱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집이라는 건. 사람 손이 탈 수밖에 없네. 그렇죠. 제가 아는 동생 중에 예. 건축사 있거든요. 네네. 그 따기 힘들잖아요. 어렵죠. 몇 년 시험 봐갖고 붙었어요. 걔네들은 이제 뭐 설계도 그리거나 캐드로 예. 하잖아요. 네네. 한옥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옥도 캐드가 있습니다. 캐드로도 해요 한옥도? 예예. 기본 설계 자체가 캐드로 해서 만들어져야지. 그러겠네. 예. 나는 그냥 네. 눈대중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무식한 소리네. 옛날엔 그랬습니다. 어. 옛날에는 도판이라고 해서 종이 한 장 가지고 평면도하고 단면도만 그리면 집이 다 만들어졌거든요. 됐는데 요즘은 이제 캐드로 컴퓨터 도움 맞습니다. 받아서 이제 제대로 하시는 거네요. 예,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돼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설계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다들 잘 모르시죠. 그러면은 이쯤에서 네이버에 있는 헤드헌터 현장 공식 카페랑 제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질문 올려놨거든요. 우리 도편수님 나온다고. 시청자 헌터스 질문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이버 카페에는 질문이 없고요. 유튜브 헤드헌터 윤정의 난잡한 이야기 채널의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인싸케이님 이분이 유명한 자동차 유튜브거든요. 아, 그러세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싸케이님. 동대문 화재와 사찰 등이 지속적인 화재로 피해를 봐왔는데 기존 규정 외에 추가로 필요한 의미 있는 대비책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셨는데. 한옥하면은 보통 화재에 취약하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숭례문 발화 사건도 이미 보셨고. 낙산사도 다 탔잖아요. 그렇죠. 불이 났을 때는 대책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도 최소화해서 불이 바로 붙었을 때 이거를 끌 수 있는 작업.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각자의 위치에 있는 소방서 당국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청 관리자라든가 어떤 문화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거에 네.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소지가 없기 때문에 아. 숭례문도 사실 보세요. 비가 오면 기와가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에다가 이렇게 계속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불이 꺼질까요? 계속 이제 밑으로 이제 처음부터 계속 물이 떨어지겠죠. 불은 계속 붙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일단 기와를 걷어야 돼요. 걷어내고. 예, 걷어내든가 아니면은 옆에 풍판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를 일단 뚫어서 거기다 쏴야 됩니다. 더 큰 화재를 막기 위한 교육이 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들이 보면 그냥 위에서만 물만 쏘고 갖다 있어요. 뒤집다 쏘니까. 예, 그럼 그 결국엔 소방관들이 모르지 뭐. 잘 미리 모르시죠. 문화재청이랑 협의가 돼야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자료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남겨주신 유명 유튜버 인싸케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출연하시는 분들 제가 커뮤니티나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질문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짐없이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편수님처럼 방송에 출연하셔서 본인 살아온 이야기나 직업 이야기 해주실 분들은 요 밑에 공식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원진 도편수님 같은 분들이 국내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전국적으로 대략적으로 생각한다면 200명에서 500명 사이 되지 않을까요? 200명에서 500명 네. 정도고 지금 보면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참 비전이 이게 있는데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게요. 이거 보시는 젊은 분들이 많이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 예. 근데 평생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은퇴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죠. 몸만 건강하면. 괜찮네. 헤드헌터도 평생 하는 거거든요. 은행도 40대부터 막 희망퇴직 받으니까. 네. 도편수는 평생 직업이랍니다, 여러분들. 전원진 도편수님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제가 한옥 목수로서의 도편수 위치까지 올라오면서 정말 이제 중요한 거는 실력인 것 같습니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선 잘 배워야 되겠죠. 무형문화재 선생님이 계신 현장에서 옛날 전통 기법과 기술, 계승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한옥 맵시 있게 잘 지을 자신이 있고요.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일단은 예. 전문가분한테 예. 직접 배운 게 큰 장점이죠. 그렇죠. 한옥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그죠? 야구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박찬호한테 1대1로 배우는 게 나니까. 아유, 그럼요. 그러면 우리 장점이 워낙 많으신데 도편수님이 이거는 좀 고쳤으면 하는 단점이 있어요? 농담 같은 걸 잘 못하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아, 농담을요? 항상 진지합니다, 제가 어. 일할 때. 결과에 대해서 완벽한 고집이 있다 보니까요. 고집. 융통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아. 집이라는 거는 결과물이거든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는 사람이 편안해야 되고 이 집이 잘 지어졌을 때 그런 뿌듯함도 있고 보람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집을 짓다가 잘못 짓고 실수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모른다고 해도 제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솔직히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집은 정말 잘 지어야 된다. 항상 이게 저의 신념입니다. 장점 같은 단점이네요. 예, 아니, 융통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옥 도편수로 예. 18년 동안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다는 점 있어요? 뭐니 해도 이겁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한 것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집을 짓다 보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잔금을 못 받는다든가. 아,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리고 집을 짓다가 집이 잘못돼서 전부 다 해체를 해야 되는 경우. 오, 진짜로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아예 집을 지을 생각하면 안 돼요. 돈 못 받을 때랑 본의 아니게 이제 건축주랑 의견이 안 맞을 때가 힘든 건데 말 나온 김에 진짜 최악의 진상 고객이 있었어요. 아. 도편 쓰고 뭐 다 때려치고 싶다 할 정도로. 돈을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안 주는 거. 그래 놓고서는 전화도 안 받고. 결국 못 네. 받았어요? 찔끔찔끔 100만 원씩 주더라고. 푼돈 받으려고 공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와. 어느 순간 아예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잠수 타고 그랬어? 예. 그런 진상들 만났을 때 좀 스트레스 해소법은 따로 있어요? 술 한 잔 마시는 것도 괜찮고요. 혼자서 명상에도 잠기면서 낚시를 한다든가. 진상 생각하면서 잡는 거네. 차일피일 돈 안 주고 잠수 타는 그런 진상도 있었는데 반대로 18년 동안 한옥 도편수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30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이 업계에 이제 들어오면서 한 4년 정도 지나고 제가 이제 공사를 한번 맡아보겠다고 부처주에 뛰어다닐 때 연세가 좀 많으신 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초짜 때? 예, 네. 블로그를 이제 보고 연락이 오셨는데 네. 본인이 원하는 집을 짓고 싶은데 소설대문식으로 해서 집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소설대문으로 집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의뢰를 하셔서 제가 설계를 좀 해드리고 이러이러한 구조로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면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실력이 있다라고 해도 검증이 안 돼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나의 그 신념과 그 의지 그리고 저 열정을 보시고 내가 한번 자네한테 일을 한번 맡겨볼 테니 자네가 한번 집을 지을 수 있겠나, 딱 그 말씀을 했을 때 솔직히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집을 짓고 만족하셨어요? 이제 너무 만족을 하시니까 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제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그램 있지만 그 집을 짓고 나서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공사비도 뭐 1원도 안 깎으셨어요. 돈도 깔끔하게 주고 네, 얼마 몇백 12원이다 12원까지 다 주신 거예요. 18년 차 한옥 도편수 전원진님의 수입은 얼마나 됐어요? 일반 그 기술자보다는 좀 더 버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의 그 사업체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공사를 이제 예를 들면 꾸준하게 맡아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뭐 돈 천원 당연히 벌 수 있고요. 오. 근데 거기서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보통 겨울에는 취약하거든요. 그래도 꾸준하게 하면 그 이상도 벌 수 있는 게 이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한옥 도편수에 대해서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해보고 싶은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제가 이 목수일을 하면서 정말 느낀 건 뭐냐면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시작을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나의 용기, 그리고 내가 한번 나만의 집을 한번 지어야 되겠다, 이런 나만의 이 갈망이 있으면 정말 이 목수는요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도전을 해본다고 하면 포기하지는 마세요. 한번 시작했으면 예. 끝까지 한번 해봐라. 맞습니다. 손재주 하나도 없어도 돼요? 손재주 오. 없어도 됩니다. 남들이 항상 하는 변명이 뭐냐면 나는 손재주가 없어서 못해. 사람 손이 하는 거 숙련도입니다. 아무리 똥손이라고 해도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 금손 되는 거지. 결국에는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타고나는 건 없어요. 노력은 결국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안 되는 거에서 결국엔 내 정신적으로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나의 나약한 마음일 뿐입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의 마음가짐을 정확하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나의 신념으로서 한옥 목수를 또 택하신다고 하면 정말 비전이 밝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틈새 시장으로서 젊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기술만 있다고 하면 평생 은퇴가 없는 이런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업 정말 매력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세요. 전원진 도편수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더 멋있는 집, 그리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정말 짓고 싶고요. 좀 더 기술력을 이제 더 향상을 시키고 인간문화재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썸네일에다 인간문화재 네, 딱 넣으면 좋겠다. 아직은 제가 그렇게 아니죠.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미래. 예, 큰 목표를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동생인데 제가 오늘 많이 배웠어요. 아유, 별 말씀을. 진짜 나도 더 열심히 살게요. 아유, 뭐 지금 되게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닌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헌터스 여러분들한테 오늘 녹화 후기 및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옥 도편수라는 직업을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참 좋고요. 헌터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집을 이제 짓고자 하는 이왕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십시오. 정말 멋있는 집을 짓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옥 관련돼서 집 짓고 싶은 분들은 우리 전원진 도편수님한테 연락 주시거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광고비 1원도 안 받았습니다.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광고하실 분들은 정식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원진 도편수님 하시는 일 대박 나시고 인간문화재 되면 연락 주세요. 인간문화재 동생 안다 그럴 테니까.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데. 아, 나 오래 살아야 되는 한 거야? 30년 거짓말이면 아, 20년 정도? 20년 알겠습니다. 20년 기다릴게요.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예. 해보겠습니다. 헌터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혜택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람을 좋아하는 헤드헌터 윤재웅이었습니다. 인성이 미래다. 한옥이 미래다. 안녕.